자, 여러분 중급은 52쪽, 고급은 66쪽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삼국의 전개 과정을 배울게요. 자, 윗부분에 중국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윗부분에. 자, 춘추전국 시대 누구의 공격으로? 예, 연나라의 공격으로 중심지가,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떻게 됩니까? 요령에서 대동강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할 때, 진왕교체기 때 위만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4개의 식민지를 세웁니다. 한사군. 한나라가 망하고 위초고 3개로 갈라지는데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북쪽을 5개 오랑캐한테 뺏기죠. 남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16개 나라 중에서 뭐만 알면 된다? 전현, 전진, 후현. 3개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전현과 싸운 사람은 누구였죠? 네, 전현과 싸운 사람은 고국원왕이었죠. 고국원왕은 전현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근초광의 공격을 받아서 죽죠. 자, 전진과 친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소수림. 소수림은 여러분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후현을 격파하고 만주를 장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 10몇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별표, 여기 별표 밑에 근초광 있죠? 근초광 별표. 근초광이 황해를 백제호수로 만들었고 별표. 광개토대왕이 만주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516국 4세기 하면은 근초광과 광개토대왕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국이 깔끔하게 남북조로 정리되니 이제 장수왕은 어떻게 합니까? 남진 정책을 피는 겁니다. 자, 여러분 556국을 북위가 통일했죠. 남조는 송제 양진이죠. 남북조 시대. 자, 그리고 수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때 신라왕은 6세기 진흥왕이다, 7세기 진평왕이다, 7세기 진평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사와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태조왕 때 계루부 고씨 세습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고씨 세습체제 형성이 됐고, 자, 옥조로 정복했어요. 동해는 간접적으로 정복한 거고, 동해가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로 통합되는 것은 광개토대왕입니다.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춘대춘합이죠. 봄에 꽂아서 가을에 흡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림 보세요. 농민을 위해 사는 거다, 왕을 위해 사는 거다? 왕을 위해 사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 사는 거예요. 농민들이 배고파서 귀족이 노비가 되면 귀족은 강화되고 왕권은 약화되겠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는데 이때 재상은 평민 출신 을파소였다는 거죠. 자, 오부를 개편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족장이 다스리던 오부를 왕의 관리가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상속을 부자상속으로 바꿨죠. 부자상속의 별표. 자, 동천왕은 위나라의 공격을 받고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미천왕은 서은평을 점령하고 한사군을 축출했죠. 고구원왕은 전현의 공격을 받고 화살표 찍어 올라가죠. 근초공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소수림왕은 불교 수용했고 태학 설립했고 율령 반포했죠. 자,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고 신라의 내무랑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광개토대왕 쭉 내려가죠. 누구 나옵니까? 내무랑. 그래서 내무랑 때 김씨 세습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신라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아요. 고구려의 간접적 지배를 받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호명 그릇입니다. 호명 그릇은 광개토대왕을 제사 지내는 그릇인데 이게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광개토대왕을 제사 지내는 그릇이 경주에서 발견됐다는 건 신라가 고구려의 간접적 지배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후현을 격파하고 만주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은 남북조 동시교류를 맺었고, 왜? 장수왕이 남진할 때 남북조가 뒤통수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북조 동시교류하고 남진 정책을 합니다.
문자명 왕은 부여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부여를 정복한 건 광개토대왕도 아니고 장수왕도 아니고 문자명왕 또는 문자왕입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왜 부여를 정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왔잖아. 자, 그러니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는 부여가 한 동네만큼 영토로 축소된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내버려 둔 거야.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근데 문자명왕 때가 되면 이 부여가 그 조그만 동네도 지키지 못할 만큼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문자명왕 때 부여를 흡수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수나라와 싸울 때 영양왕은 어떻게 했다? 멋지게도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물리쳤고, 자, 영양왕 때 이문진이 6이라는 책을 간추려서 신집 5권을 썼습니다. 자, 영유왕은 당에 대해서 화친 정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강경론자인 영기소문은 영령을 죽이고 허수아비왕, 보장왕을 세웁니다. 너의 왕권은 내가 보장해줄게.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영기소문은 천리정성을 완성했고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양만춘이 안시성 싸움에서 물리칩니다. 자, 이제는 백제 가겠습니다. 자, 백제는 고이왕 때 부여시 세습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율령 반포했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가 먼저 탄생하나 율령은 백제가 가장 빠릅니다. 관등제를 정립하고 관복을 제정했죠. 관등제라는 건 육자평제와 16관등제죠. 그리고 관복이라는 건 자비청황이었죠. 그리고 한강유역을 확보합니다. 칠판 보세요. 이미 고이왕 때 한강유역이 확보가 됩니다. 근초고왕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만큼 되는 거죠. 이건 근초고왕 때고 이거는 고이왕 때입니다. 자, 근초고왕 때 별표 부자상속제가 마련됩니다. 자, 마흔을 정복했다는 것은 목지국을 정복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했고, 고구려 공격해서 고구 원왕을 죽였죠. 자, 그 다음에 요서, 산동, 외에 진출했고, 외에 일본에 아지키 왕위를 파견했는데 아지키 왕이 일본에 갈 때 노노와 천자문을 갖고 왔대요. 그러면 뭘 전파한 거다? 유교를 전파한 거죠.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합니다. 침류왕은 뭐다? 불상을 보자 침을 뉘어 흘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죠. 예. 비우왕은 장수왕이 남진하자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자, 비우왕과 눌지왕이 1차 나제 동맹을 맺었죠. 보세요. 장수왕이 남진하니까 비우왕과 눌지왕이 1차 나제 동맹을 맺었어요. 자, 장수왕이 처음 남진하니까 계로왕이 중국의 부귀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장수왕 패주세요. 장수왕 패주세요. 하지만 안 패줘요. 자, 장수왕은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찬탈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비우왕의 나제 동맹이 먼저냐, 계로왕의 한강유역 상실이 먼저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제 동맹이 먼저입니다. 자, 계로왕은 한강유역을 뺏겼죠. 그래서 그의 아들 문주왕은 웅진으로 도망갑니다. 동성왕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연결. 소지왕과 2차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동성왕 때 제주도 탐나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프가 올라가죠. 무령왕 때 백제가 중흥됩니다. 왜? 22담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22명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제압했어요. 자, 이때 무령왕은 양나라에 백제 사신을 파견합니다. 중국 남조입니다. 양나라는. 자, 그런데 그때 백제 사신뿐만 아니라 외 사신, 신라 사신도 갔는데 양나라는 백제 사신을 가장 이렇게 멋지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직공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무령왕 때 백제와 양나라가 엄청 친했다.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벽돌무덤. 그리고 좀 여러분 질문 들어올까봐 그러는데 이 양직공도는 여러분 정확히 성왕 때입니다. 내용은 무령왕인데 왜 시기는 성왕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출발할 때는 무령왕인데 나중에 얘네가 도착하니까 성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 성왕으로 안 냅니다. 그냥 무령왕, 양직공도 하면 무령왕 때 백제가 양나라와 친했다. 자, 무령왕은 벽돌무덤입니다. 벽돌무덤은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했죠. 중국 남조 형식입니다. 성왕은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고 국호를 잠시 남부여로 합니다. 일본의 노리사치계라는 승려를 파견했고
중앙 관부를 22부로 개표합니다. 무왕은 수도를 익산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옮기지 못해요. 미륵사만 세웁니다. 의자왕은 별명이 해동증자인데 무열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칠판 보세요. 고구려는 문무왕 때 멸망하고 668년, 백제는 660년 무열왕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구려 정복할 때 무열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아파서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무열왕과 김유신은 고구려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평양성을 보면 거기서 김유신이 고구려를 정복하는 걸 나오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 무열왕과 김유신은 백제만 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군장국가일 때 지배자를 거서간 차차홍이라고 그랬어요. 거서는 여러분 커서 큰 칸이다. 큰 징기스 칸이다. 북방민족은 지배자를 뭐라고 한다? 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차홍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정치는 누가 한다? 거서가 아니하고 재산은 누가 한다? 차차홍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일치다, 재정분리다, 재정분리가 됩니다. 정치는 거서가 아니하고 재산은 차차홍이 하는 거죠. 동해에서 석탈해가 옵니다. 그래서 연맹국가 체제가 됩니다. 바, 석, 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거죠. 연맹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이상임이라고 그래요. 자, 내무랑 때부터 광개토대왕의 지원으로 김씨 세습제 형성이 됩니다. 이때도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마립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금에서 임금이란 말이 나왔고 마립간에서 마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눌지왕 때 불교가 수용이 되나 공인되지 못하죠. 1차 나주동맹, 그 다음 별표 부자상속제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고구려 부자상속제 누굽니까? 고국천왕. 그 다음 백제는 누굽니까? 가운데, 왼쪽 페이지 가운데 가면 근초고왕. 신라는 누굽니까? 눌지왕입니다. 소지왕 때 2차 나주동맹이 맺어지고 육촌을 육부로 바꿨다는 것은 족장이 다스리던 육촌을 왕의 관리가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지주왕 때 사로국을 신라로 바꿨고 마립간을 왕으로 바꿨어요. 신라 왕은 중국식 표현이죠.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했고 동시전을 설치합니다. 동시라는 게 시장인데 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동시라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동시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경이 시작됐고 순장이 금지됩니다.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정복이 되고, 자, 대가야는 무령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버풍왕과 결혼동맹을 맺었죠. 불교를 공인했고 화백회 의장, 상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골품제를 정비했죠. 골은 성골, 진골이고 품은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입니다. 율령반포했는데 율령반포했다는 증거가 어디 써있다? 울진봉평비라는 비석에 써있어요. 건원이라는 독자조언을 썼고 국방부, 즉 병부를 설치했습니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했고 한강유를 확보했고 한강유역에다가 당항성이라는 항구를 만들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합니다. 불교 교단을 정비했고 화랑도를 개편했습니다. 화랑도는 국선도 풍류도라고 합니다.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두 번 들어갔습니다. 하나 지워주시죠. 여기 똑같은 거 들어갔죠. 국선도 풍류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황룡사라는 절을 만들었고, 예. 자, 진지왕은 여러분 써주세요.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보세요. 버프왕 때 율령반포했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죠. 그런데도 왕이 쫓겨납니다. 이런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게 웃기죠. 진평왕 때 십자 외교가 시작됩니다. 선덕여왕은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들었고 진덕여왕 때 당나라와 외교를 맺습니다. 무열왕 때 660년에 백제를 정복하고 668년에 고구려 정복하고 676년에 당나라를 물리치니 삼국통일은 676년입니다. 당나라까지 물리치는 676년이죠. 이게 삼국통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예.
잠깐만요. 이게 고급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중급은 여러분 그 전에 있군요. 중급은 여기 바로 전에 있네. 페이지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급은 51쪽에 있고 고급은 이 도표가 68쪽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여러분 3개로 나눠집니다. 3개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자, 보십시오. 상대는 여러분 칠판 보세요. 내물왕대가 왕이었을 때, 중대는 여러분 무열왕대가 왕이었을 때, 하대는 여러분 내물왕대가 왕이었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대, 중대, 하대. 김부식의 삼국사결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라의 왕권입니다. 신라의 왕권은 상대는 약했죠. 상대는 약했는데 중대되면 커졌다가 하대가 하면 대가면 다 약해집니다. 그러면 진골기족은 반비례하니까 상대는 컸는데 중대가 되면 약해졌다가 하대가 되면 다시 커지는 거죠. 상대는 진골의 시대, 중대는 왕의 시대, 하대는 진골의 시대입니다. 자, 신라는 국무총리가 2명입니다. 보세요. 상대등이 있고 집사부에 시중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시라고 했는데 시중으로 바뀌어요. 상대등은 진골귀족들을 위한 국무총리고 집사부의 시중은 왕을 위한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상대, 진골이 잘 나갈 때는 상대등이 잘 나가죠. 칠판 보세요. 하대, 진골이 잘 나가니까 상대등이 잘 나가죠. 근데 중대는 왕이 잘 나가니까 집사부의 시중이 잘 나가는 겁니다. 상대는 상대등의 시대, 중대는 집사부의 시중의 시대, 하대는 다시 상대등의 시대입니다. 둘 다 국무총리인데 상대등은 진골귀족들을 위한 국무총리고 그 다음에 집사부의 시중은 왕을 위한 국무총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습니다. 진골과 왕이 대립하고 진골과 육두품이 대립하니 육두품은 왕과 손을 잡겠죠. 그러니까 통신라 중대가 되면 왕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전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육두품이 집사부의 시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진골이 왕과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왕과 친한 진골도 있어요. 그게 왕당파 진골인데 왕당파 진골이 시중을 하는 거지 육두품은 여러분 절대로 총리나 장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두품은 시중의 조교인 시랑을 할 뿐입니다. 통신라 중대 왕과 육두품이 연합했다고 해서 육두품이 시중을 했다. 그럼 안 됩니다. 시중은 왕과 친한 왕당파 진골이 하는 거고 육두품은 시랑을 하는 겁니다. 자, 김음돌은 여러분 칠판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신문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자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전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김음돌의 난은 신라 중대에 일어났고 그 결과 왕권이 커졌죠. 반대로 장보고와 김원창의 난은 신라 하대에 일어났고 그 결과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 김음돌의 난과 김원창의 난을 바꿔치기 합니다. 김음돌의 난은 신라 중대에 일어났고 그 결과 왕권이 커졌다면 김원창의 난은 신라 하대에 일어났고 왕권이 약해졌어요. 자, 여러분 장보고 김원창의 난으로 왕권이 약해지니까 국가 통제력이 강화됩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왕권이 약해지고 그래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진골귀족들이 막 엉망을 칩니다. 나라를 엉망을 치니까 원종과 애너의 난, 적고족의 난이 일어나요. 적고족의 난은 여러분 붉은 바지를 입고 다녔어. 붉은 바지. 자, 이것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어느 여왕 때 일어났다? 진성 여왕 때 일어납니다. 자, 원종고 애너의 난, 적고족의 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그러자 여러분 지방의 힘이 컸던 지방에서 큰 세력을 유지했던 지방호족들이 바로 원종과 애너의 난, 적고족의 난을 진압합니다. 지방호족들이 이걸 진압해.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하대는 지방호족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칠판 보세요. 신라 중대는 육두품이 왕과 손을 잡았다면
신라 하대는 육두품이 호족과 손을 잡고 고려를 건국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장보고와 김원창이 난 결과 왕권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돼.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진골귀족들이 막 개판을 치니까 원정과 애너에 난 족고족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누가 진압했다? 호족이 진압해요. 그래서 육두품은 호족들과 손을 잡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고려를 세우는 거죠. 자, 불교는 여러분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책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지방호족들은 여러분 선종을 좋아했습니다. 지방호족과 육두품은 선종을 좋아했고 풍수지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사병을 가졌고 대농장을 가졌습니다. 호족은 선종과 풍수지리를 사상적 배경으로 했고 사병을 군사적 기반으로 가졌고 대농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요 파란색 있죠. 노급, 시급, 관료전, 정전 이런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여러분 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이따 쓰세요. 자, 여기다 쓰면 되겠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대치동이 있고 서초동이 있어. 그러면 대치동에서는 왕이 10분의 1,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공전이라고 합니다. 왕이 10분의 1의 세금을 가져가. 자, 관리들은 왕한테 충성을 다하죠.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대치동에서는 왕인 내가 10분의 1 가져갈 테니까 서초동에서는 이내 관리들이 10분의 1 가져가라. 그래요. 이건 사전이 됩니다. 왕은 관리들에게 월급 대신에 왕 대신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조권을 준다고 합니다. 왕은 관리들에게 왕 대신 조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 왕 대신 10분의 1의 조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 수조권을 주는 거죠. 왕이 10분의 1 가져가면 공전이고 관리가 10분의 1 가져가면 사전입니다. 관리들은 월급 대신 수조권을 받는 겁니다. 왕 대신 서초동에서 10분의 1을 받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노급과 시급. 자, 서초동이 노급이나 시급이다. 노급이나 시급이다. 그러면 관리들은 거기서 조세, 공납, 역을 모두 징발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여러분 전세죠. 전세.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있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가져가죠. 공납은 특산물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산물을 징수할 수 있고 역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이 노급이나 시급이다. 그럼 관리는 조세, 공납, 역을 다 징발할 수 있는데 서초동이 만약에 관료전이다.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조세만 걷어들입니다. 공납, 역은 걷어들일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서초동이 노급시급이다. 그러면 관리가 조세, 공납, 역을 다 징발하겠죠. 근데 서초동이 관료전이다. 그러면 조세만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납과 역은 누가 징발하는 거야? 이거는 왕이 징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이 약할 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왕권이 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자, 노급은 대상이 누구냐면 관리입니다. 시급은 왕족과 공신입니다. 관료전은 대상이 관리입니다. 여기까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와 하대를 보세요. 상대와 하대는 진골이 잘 나가죠. 왕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노급시급이죠. 관리들에게 노급시급을 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중대는 왕권이 커졌어. 그러니까 관료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전을 이해하려면 왕토 사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왕토 사상은 뭐냐면 관념적으로 국가의 모든 땅은 왕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땅은 왕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거야. 이게 왕토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성덕왕이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준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지급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여러분 왕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조선시대 때 정도준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왕이 농민에게 토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에 의하면 성덕왕이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관념적으로 준 거야? 실질적으로 준 거야? 관념적으로 준 거야. 왕토 사상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준 거지 실제로 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라 중대가 되면 성골도 없어지고 3, 2, 1도 없어져요.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상대는 여러분 미륵신앙이 유행했습니다. 자, 미륵신앙 이거 좀 배우기 전에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 명의 신을 숭상합니다. 여러 명의 부처를 숭상해요. 석가모니가 있고 바보가 있고 아미타가 있고 관음이 있고 미륵이 있어요. 이게 다 부처의 종류입니다. 그럼 여러분 석가모니와 친한 부처는 누굴까요? 다보겠죠.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미타와 친한 부처는 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죠. 둘 다 불교의 대중화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며 착하게 살면 누구나 다 평민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때문에 평민도 불교를 믿게 되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착하게 살면 누구나 다 급락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상대는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의 공통이었습니다. 미륵은 삼국의 공통이었죠. 자, 이제 통신라 중대가 되면 원효와 의상 모두 아미타 신앙을 추구합니다. 아미타 신앙. 의상은 관음 신앙까지 추구하네요. 예. 자,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서 착하게 살면 누구나 급락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통신라 중대가 되면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평민까지도 불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왕과 귀족은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여러분 국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왕을 위해서야. 여러분 평민들이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서 착하게 살면 얼마나 통치하기 쉽겠습니까? 진대법도 농민을 위해서 한 거야? 왕을 위해서 한 거야? 왕을 위해서 한 거야. 농민들이 굶어 죽으면 세금을 못 내니까 왕권이 약화될 거 아니야. 세금 내라고 나중에 세금 내라고 먹여주는 겁니다. 삼겹살을 해먹기 위해서 돼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국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왕을 위해서야. 알겠죠? 이것도 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원효 의상 둘 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효는 여러분 육두품입니다. 의상은 여러분 왕과 친한 왕당파 진골입니다. 자, 그래서 의상은 왕당파 진골답게 신문왕의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자, 화엄종은 우주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종파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종파야. 그래서 왕권 강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의상은 그래요. 화엄종을 이용해서 자 말을 하죠.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야. 그러니까 신문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래요. 신문왕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이 통합하자. 그래서 의상은 화엄종을 통해서 신문왕의 전제 왕권을 강화시켜요.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니까 신문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것을 여러분 여기다 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화엄일승 법궤도입니다. 일적다 다즉일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니까 신문왕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를 보겠습니다. 자, 상대는 여러분 미륵신앙이 유행했다고 그랬죠.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공통입니다. 자, 이 부처는 한쪽 발을 들고 있어요. 반가라고 합니다. 반가. 석굴암은 양반다리라고 있죠. 결가부자라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고 신라 중대는 여러분 삼국 통일했기 때문에 3층 탑입니다. 저 좀 보세요. 이거는 층을 세지 않는 겁니다. 기단이라고 하고 지붕으로 층을 세는 거예요. 지붕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리고 선종은 여러분 이렇게 소박한 승탑을 좋아합니다. 예.
교종은 이렇게 화려하죠. 교종의 탑들은 화려한데 선종의 탑들은 이렇게 소박합니다. 소박한 승탑이 유행하는 곳이죠. 예.